자,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기업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기업의 의미는 경제 생활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 있었던 걸 학습을 했고요. 기업의 역할과 특징에서 첫 번째로 생산활동부터 국가 발전의 기업까지 있다는 거 학습했었고, 그 다음에 기업의 역할로 생산활동,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국가 발전의 기업의 각 특징, 그리고 세부적인 역할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기업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각 형태별로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그리고 그 형태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기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업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건설업 이외에 수많은 직업의 형태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본 및 종업원 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을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현재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할 수 있느냐와 그 다음 현재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 즉 자본을 말하죠. 그래서 출자 관계에 따른 경제적 형태나 아니면 법률상의 규정에 따른 법률적 형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업의 경제적 형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기업의 경제적 형태는 이 아래에 있는 표를 보면서 학습을 하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 경제적 형태는 사기업, 그리고 공기업, 그리고 공사 공동기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공동기업은 소수가 경영에 참여하는 소수공동기업, 그리고 다수가 경영에 참여하는 다수공동기업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 형태가 있습니다. 법률적 형태는 기업의 형태를 법률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기업부터 주식회사,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주식회사까지 등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형태별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사기업은 말 그대로 민간인이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기업은 개인이 그러니까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기업의 형태로 개인이 출자나 경영, 지배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사업에 적합하게 되겠죠. 소규모의 사업에는 적합하나, 자본이 많은 기업, 그러니까 생산 기업에 좀 부적합하겠죠. 그 다음에 공동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기업은 의사결정을 집단이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기업은 첫 번째로 소수공동기업과 두 번째로 다수공동기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기업이 나뉘어지는 소수공동기업과 다수공동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소수기업 공동기업은 한 명 회사가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나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라고 해서 가족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채무를 연대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책임을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대 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한 책임 사원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채무는 내가 갚아야 될 빚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갚아야 할 빚을 연대 책임,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합자회사가 있습니다. 한 명 회사보다 자본 조달이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업무 집행을 담당하는 무한 책임 사원이 있고, 연대 책임을 지는 무한 책임 사원 이외에 돈만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자신이 보유한 돈에 대해서
투자한 한도 내에서만 딱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한 명 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살린 이제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소규모 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규모의 기업으로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안된 기업의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유한책임회사가 있죠. 유한책임회사는 말 그대로 유한책임사원이 주를 이루는 회사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투자액 한도 내에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로 이제 유한회사와 비슷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소집 절차나 그런 거를 생략하는 듯 경영행위가 간소화하게 변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익명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조합으로 구성된 상법상의 조합으로 최근 잘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의 형태가 되겠죠. 자, 다수공동기업이 있는데 다수공동기업은 말 그대로 사람이 많은 수의 사람 집단이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주식회사가 있는데 자,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발행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발행한 주식만큼 유입된 자금으로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로 자, 오늘날 그러니까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의 형태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주식회사의 특징은 이 회사와 관련이 없어도 그 내부에 있는 경영진들에 의해서 전문 경영자가 투입이 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거액의 자본을 조달하는 등 출자자와 독립되어 있는 전문 경영자가 운영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전문 경영자는 투자자들에 의해서 정해질 수가 있죠. 뭐 투표나 회의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약점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으로 출자하는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영리 목적이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 상호 이용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기업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사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로 공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공기업은 말 그대로 사기업 이외에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자, 경제적인 목적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목적보다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의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국가가 소유하는 기업을 국영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을 지방공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는 국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단체고요. 그 다음에 공단은 국가에서 경제 및 정책상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한 특수법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비해 공사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목적이 뚜렷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기업의 설립 목적이라고 해서 총 5가지가 있는데 저번에 학습한 만큼 한 번씩만 읽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사공동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과 사기업이 합쳐진 기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쳐진 만큼 장점이 혼합이 되겠죠.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또는 사적 단체가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경영하는 기업의 형태로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므로 경영 능률이 아무래도 좀 높아지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단점 보완은 자, 첫 번째로 자본 조달이 용이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주식회사나 사기업보다는 자본 조달에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과다 경쟁 요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어할 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우선권을 가지면 시장 진출 혹은 이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 경영자를 충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가 있죠.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투명하고 그 다음에 정식 체계를 통해서 경영자를 충원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적인 투자자들의 구색에 맞는 경영자를
투입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일정 기간 후에는 민영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책임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공기업과 사기업이 공동으로 기업을 만들었으나, 자, 이 기업은 결국 민간 업체로 이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민간 업체가 그 시장에서의 그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이제 독점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가 가진 소유권을 민간 부분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독점 체제를 유지하거나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독점 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좀 악랄하게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이 물품을 우리 회사에서만 팔 수 있어서 뭐 가격을 심하게 올린다든지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이 명확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공사공동기업의 특징은 자, 장점으로 뭉쳤으나 아주 큰 단점이 있는 그러한 기업의 형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업의 종류와 형태별 특징이라고 해서 기업의 종류, 그래서 이 경제적 형태와 법률적 형태로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그리고 자금 조달 및 자본의 출자 관계에 따른 뭐 경제적 형태나 이제 뭐 법률적 형태는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그리고 이 사기업은 자, 어떠한 형태로 구분이 되고 또 소수공동기업과 다수공동기업으로 나뉘게 됐을 때 그 세부적인 기업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공기업과 공사공동기업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전달 사항이 있는데 그 재생을 눌렀을 때 오류가 나는 현상은 유튜브에 그 비슷한 종류의 영상을 올리면 그게 안 올라가지 못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은 클릭하고 학습 완료로만 표시가 나오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보강은 계속 지금 추후에 업로드 되고 있으니 그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